네,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1번 연속 스위치 PB2와 카운터 리셋 스위치 PB3를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동작을 변경하시오라고 하는데, PB2를 눌렀다 떼면은 기본 동작 3회를 하는 연속 동작을 구성하라고요. PB3를 1회 눌렀다 떼면은 카운터가 리셋되도록 하랍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속 동작을 추가할 거면 PB1을 계속해서 눌러주는 효과와 동일한 장치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때 저는 수동으로 PB1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새로운 PB2와 새로운 릴레이를 구성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고 그 자기유지를 활용해서 PB1을 계속해서 눌러줄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해볼게요. 왼쪽에다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회로를 왼쪽으로 조금 당겨 주시고요. PB2를 이용해서 연속 동작을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푸시 버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름을 PB2라고 지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릴레이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이때 넘버링은 기존의 K4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K5라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A 접점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K5라고 지을 거고요.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K5 릴레이가 지금 자기유지가 되어 있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K5 접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K1을 계속해서 눌러주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자, PB2 보시면은 PB2를 눌렀다 뗐음에도 불구하고 K5 릴레이가 자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K5A 접점은 계속 붙게 되고 이 신호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서 방금 제가 처음에 PB1을 수동으로 계속해서 눌러줬던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동작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동작 조건이 기본 동작을 3회 연속 동작한 후에 정지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카운터 릴레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릴레이 카운터 기호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 릴레이를 구성할 때는 어느 곳이나 구성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것도 1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정의 마지막을 기준으로 카운팅, 그러니까 횟수를 센다고 했으니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 오른쪽에다가 카운터를 구성해 줄 겁니다. 이름을 C1이라고 하고요. 카운터 횟수를 3회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전체 공정에서 K4가 실린더 A 후진으로 마지막 신호죠. 그래서 K4A 접점을 가지고 와서 K4A 접점 가지고 와서 카운터 릴레이의 인 포트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 포트 두 개는 둘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 실린더 B 후진, 실린더 A 후진을 함으로써 이 마지막 신호가 동작이 됐을 때 카운터에 인가되게 되고요. 이때 1회로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 동작이 되어서 또 실린더 A 전진, B 전진, 후진, A 후진이 되었을 때 또 카운터 2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반복 동작이 되면서 A 전진, B 전진, B 후진, A 후진을 하면서 마지막 카운팅 3회가 되겠죠. 자, 이때 이 3회가 됐을 때 C1이라는 이름을 가진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연속 동작을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종료를 하냐? 자,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연속 동작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기유지를 끊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뭘로 끊어준다고요? B접점을 활용해서 C1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중간에다가 연결을 해두면 3회가 되었을 때 B접점이 끊어지게 되면서 K5 릴레이는 죽게 되고요. K5 릴레이가 죽게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연속 동작 신호를 줬던 K5A 접점도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 공정은 종료를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쉽죠? 회로 수정해 볼게요. 중간에 B접점으로 C1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카운터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자, 하나가 남았죠? 바로 PB3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푸시 버튼 하나를 들고 와서 이름을 PB3라고 지어주고요. 리셋 포트로 가는 신호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 계획 괄호 1번까지 했고요. 한번 볼게요. PB2
전체 공정 한번 완료하면은 1회, 2회, 그리고 마지막 3회. 3회가 되면서 C1 릴레이가 작동이 되어서 접점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공정은 종료가 되고, 이때 PB2를 다시 눌러도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릴레이가 3회로 현재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B접점이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PB2를 눌러서 재동작하기 위해서는 PB3 리셋을 한번 시킨 다음에, 시키면 여기 3회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C1 B접점은 붙게 됩니다. 이제서야 PB2를 눌러야 재동작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B의 방향 제어 밸브를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 교체하랍니다. 그리고 동작은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로를 변경하래요. 자, 그럼 일단 실린더 B의 편솔을 양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편솔 지우고 5포트의 위치 양솔로 구성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Y12가 사용됐기 때문에 Y3, 오른쪽은 Y4로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자, 연결을 다 했다면은 아래쪽에 전기 회로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회로 수정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기 회로도를 제작하거나 해석을 할 때 현재처럼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은 제어부와 오른쪽은 출력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왼쪽 제어부는 인간으로 치면은 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생각들을 제어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출력부는 사람으로 쳤을 때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실제 액추에이터들과 연결이 되어서 실제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출력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괄호 2번에서 하드웨어인 양소를 교체한 후에 하지만 동작은 변이 단계 선도와 동일하게 나타내라고 했어요. 이거를 조금만 쉽게 해석을 해보면은,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거면은 제어부를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여기 제어부는 인간의 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동작이 그대로라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동작, 그러니까 생각했던 동작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움직임은 동일하니까. 그러면 뭘 수정해야 되냐? 하드웨어 자체를 바꿨으니까 우리 몸의 구성을 바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출력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제어부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실제 동작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하드웨어만 바꿨기 때문에 출력부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수정을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표기도 미리 해두겠습니다. K1은 실린더 A 전진, K2는 실린더 B 전진, K3는 실린더 B 후진, K4는 실린더 A 후진으로 표현을 해두고요. 자, 이때 K1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 Y1이 동작해서 실린더 전진하죠. K2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 Y3 솔밸브의 신호가 인가가 되어서 실린더 B가 전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K3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실린더 B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력부에 K3에 대한 내용이 없죠. 요거를 추가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A 접점을 가지고 와서 K3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솔레노이드 밸브 Y4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K3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Y4 솔밸브에 인가가 되어서 실린더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고요. 마지막 스텝 K4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Y2 솔밸브에 인가가 되어서 실린더는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요거 한 줄 추가해주는 게 답니다. 쉽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이렇게 양솔이 나오면은 회로를 수정할 때 혹은 회로를 다시 작도할 때 이중 코일 에러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즉 Y1과 Y2는 이중 코일 관계고요. Y3와 Y4도 이중 코일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짝꿍이 되어서. 그러면 출력부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Y1, Y2가 있을 때 Y2가 작동됐을 때 Y1은 죽여줬나를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Y3와 Y4가 있을 때 Y4가 작동이 됐을 때 Y3를 죽여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PB1을 눌렀을 때 K1이 동작되어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인 실린더 B가 전진을 할 때 앞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어줘서 실린더 A 신호는 죽는다 했죠. 그러면 진작에 실린더 A 전진 신호는 잘 죽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인 실린더 B가 후진을 할 때 또 앞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어줬기 때문에 실린더 B 전진 신호를 죽여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Y3 전진 신호를 잘 죽여줬고요.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전진 신호 2개를 미리 죽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것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출력부에서 전진 신호 비접점을 활용해서 여기 2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배웠을 텐데, 지금 제어부에서 미리 전진 신호를 죽여줬기 때문에 출력부를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죠. 예. 따라서 출력부는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가 정답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보면은 PB1 눌렀을 때 방향 제어 밸브 편솔을 양솔로 변경했음에도 동작 자체는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 있죠. 네,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마지막 괄호 3번 가마 밸브를 사용해서 실린더비의 작동 압력이 0.3 플러스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로 제어되도록 회로를 변경하랍니다. 자, 0.3 메가파스칼은 3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10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가마 밸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가마 밸브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레셔 리듀스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요. 여기서 실린더를 조금 위쪽으로 옮긴 다음에 중간에다가 가마 밸브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3.0바라고 표기가 되는데 실제 장비에서는 이렇게 가상으로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에는 반드시 따라온 게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네, 문제에서 게이지도 활용을 해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 게이지를 부착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이지는 이쪽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자, 혹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나요? 질문을 하실 텐데, 가마 밸브는 여기 들어가는 쪽 1차 측 그리고 나오는 쪽 2차 측 항상 2차 측 라인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되죠. 1차 측에다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가마 밸브 2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3바로 설정해라 했는데 지금 기본이 3바로 설정되어 있고요. 시뮬레이션 볼게요. PB2 네, 누르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괄호 3번까지 완벽하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3D 실습실로 가서 회로 수정 마무리 해볼게요. 자, 먼저 공기압 회로도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실린더 B와 연결된 편솔을 양솔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양솔 하나 들고 와서 기존에 있던 에어 호스 다 제거를 해주고 왼쪽 공기압 분배기에서 P로 왼쪽은 전진단, 오른쪽은 후진단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선들도 요거 그대로 이 왼쪽 솔밸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거하고 한번 다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지워주고요. 자, 양솔로 바꿨고 아래쪽에 가마 밸브와 게이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P 라인에 호스를 빼주고 압력 제어 밸브에서 가마 밸브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가마 밸브에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죠. 네, 게이지 따로 꺼낼 필요가 없고요. 요거 그대로 공기압 분배기에서 왼쪽 P로 연결하고 A로 나와서 P단으로 연결해주면 끝이네요. 네, 쉽죠? 자, 그 다음에 출력부 쪽에 저희가 추가로 해줬던 여기 이 K3와 Y4 솔밸브 지금 비어있는 거 있죠? 여기 연결해주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3 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Y4 실린더 B 여기 빈 곳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하면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저희가 처음에 연속 동작 추가한 것도 회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제일 앞으로 가서 얘 먼저 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2 A 접점 연결할 거고요. 위쪽은 PB1으로 사용했으니까 연결하면 안 되고 아래쪽이나 오른쪽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래쪽에 여기 1차 측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2차 측으로 나와서 C1 B접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제일 오른쪽에 디지털 카운터 모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접점이 2개가 있죠. C접점 2개. 이것도 왼쪽부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1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C접점이 기존의 C접점이랑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차 측을 여기 아래쪽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K5 릴레이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K5는 이쪽에 연결하면 되겠죠. 릴레이 1차 측. 그리고 그라운드 처리. 요거 방금 설명한 거 이 뒤집혀진 C접점 이해 안 되시면 1강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 유지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5A 접점 1차 측, 플러스에서 K5A 접점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C1 B접점 1차 측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1차 측은 아래쪽에다 연결해야겠죠. 왜? 이 C접점이 반대로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1차 측 하면 위쪽에 연결했는데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연속 동작 시스템 구성했는데 오른쪽에 여기도 연결 병렬로 연결해야겠죠. 자, 플러스에서 K5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센서 플러스 단자 1차 측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PB1 2차 측으로 넣을 거냐 요거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S1 1차 측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S1은 여기 있죠. 플러스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됐죠? 끝인가? 아니죠. 뒤쪽 얘만 수정하면 끝이죠. 자, 얘도 쉽습니다. 플러스에서 K4A 접점 1차 측, K4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 A 접점 1차 측 넣고 2차 측으로 나와서 카운터 릴레이 인 단자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왼쪽이 인 단자고요. 오른쪽 R1, R2라고 적힌 게 리셋 단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1차 측 넣어주고 아래쪽은 그림 그대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PB3 연결해야겠죠. 또 왼쪽으로 가서 자, 플러스에서 PB3 A 접점 1차 측 지금 PB1, PB2를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모듈 PB3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측으로 나와서 리셋 포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R1 포트에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끝이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 켜주시고요. 에어 서비스 유닛 켜주고 카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횟수 설정 3회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PB1은 단속 동작, 아래쪽에 있는 PB2는 연속 동작이기에 PB2를 누르면 동작 1회에 2회, 3회 동작하고 오른쪽에 3회 찍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동으로 정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2 한 번 더 누르면은 동작을 안 하죠. 카운터 릴레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셋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PB2를 눌러야 다시 재동작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가마 밸브를 0.3MPa 그러니까 3 바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셔서 제출하기 전에 가마 밸브를 3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작 잘 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시고 감독관님께 검사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비보정기사 공합 공개 2번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